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네, 각 도시별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해서 살려면 1년에 얼마를 벌어야 하는지 새로운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 중간 가격의 주택을 장만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1년 전보다 15%가 올랐어야 하는데 실제 임금은 5% 인상에 그치고 말았습니다.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주택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비싸지고 있고 모기지 이자율도 높다 보니까 이 주택 구입이 그 어느 때보다 쉽지 않은데 이 특히나 첫 집을 마련하려는 바이어들의 경우 더욱 그러한 것 같습니다. 주택을 구입해서 감당하기 위해서는 연봉이 과연 얼마나 돼야 하는지 알아본 조사 결과가 이번에 또 새로 발표가 됐죠. 네, 부동산 정보업체 레드핀이 어제 관련 새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레드핀은 지난 8월과 지난해 8월 주택 구입자들이 매달 지불해야 하는 모기지 페이먼트를 비교하고 또 인플레이션을 감안해서 소득 자료를 분석하는 등 조사를 벌여 이번 보고서를 작성했다 하는데요. 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장만해서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하기 위해선 1년에 약 11만 5천 달러를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확하게는 연봉이 11만 4,627달러 이상이 돼야 합니다. 네. 이건 1년 전에 필요했던 연봉보다 15%가 더 올라간 겁니다. 액수로는 1년 전 연봉보다 15,285달러를 더 벌어야 미국에서 중간 가격의 주택을 구입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팬데믹이 막 시작됐을 무렵과 비교하면 50% 이상 더 벌어야 하는 셈이고요. 50% 이상이나요. 그렇게 집을 사기 위해선 그 어느 때보다 가장 높은 연봉을 필요로 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높은 연봉이 이제 집을 사는데 필요하게 된다고 하면은 그만큼 주택 비용이 커졌다는 건데 네. 아무래도 뭐 이자율, 모기지 이자율도 높고 또 주택 가격도 높고 뭐 그런 이유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조사가 이뤄진 지난 8월 30년 만기 고정 모기지 평균 이자율은 7.07%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지금은 더 높아졌죠. 10월 12일 그 전 한 주 평균은 7.57%로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모기지 이자율은 최고 수준에 달해서 수요가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적어진 매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은 상승하는 추세인데요. 보통 수준의 미 주택은 지난 8월 42만 달러에 판매됐습니다. 이게 그 1년 전이었던 2022년 8월보다 3% 오른 가격이고요. 2022년 사상 최고를 기록했던 것보단 약 12,000불 정도 낮아진 수준입니다. 네, 집값도 오르고 모기지 이자율도 오르고 그러면은 뭐 매달 페이먼트도 크게 올랄 수밖에 없었을 텐데 보통 얼마를 내는 것으로 나왔습니까? 일반적으로 2,866달러였습니다. 역대 최고 수준인데요. 1년 전엔 2,395달러였는데 이때보다 또 20%를 더 내야 하는 셈입니다. 매달 500달러 정도가 더 올라갔네요. 네. 그런데 작년만 하더라도 팬데믹 초반 초저금리를 기록하고 주택 가격이 급등하기 전에 비해선 매달 내야 하는 그 모기지 페이먼트가 이미 꽤 늘어난 것이었습니다. 팬데믹 초반이었던 2020년 8월엔 모기지 평균 이자율이 2.94%. 2.94%요. 네. 그리고 중간 주택 가격은 32만 9천 달러 이렇게 바탕으로 네. 했을 때 보통 내는 모기지 페이먼트가 한 달에 1,581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보통 수준의 주택을 사서 감당하는데 1년에 7만 5천 달러만 벌면 됐습니다. 네. 그런데 그 주택 구입을 하는데 감당해야 되는 그 연봉이 한 11만 5천 달러 정도 필요하다고 앞서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문제는 그 연봉에 해당되는 가정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서요. 네, 보통 미 가정은 그보다 약 4만 달러 정도 덜 벌고 있습니다. 덜 번다고요? 네, 네. 적게 벌고 있습니다. 작년 미 가정의 중간 소득 7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들어서 시간당 임금이 오르긴 했지만 주택을 구입하는데 또 감당하는데 필요한 연봉 인상폭에 가까울 만큼 빠르게 상승하진 않았습니다. 미 평균 시간당 임금은 작년보다 약 5% 오르는데 그쳤습니다. 즉 주택을 구입해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연봉은 작년보다 15%나 뛴 반면 실제 임금은 5%로 턱없이 적은 수준 상승에 그쳤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번 조사를 진행한 이 레드핀의 담당자 어떤 의견을 냈습니까? 네, 레드핀의 챈자오 경제 리서치 담당자는요. 주택 구입자들의 이상적인 세계에 관해선 모기지 이자율이 오른 만큼 모기지 페이먼트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주택 수요 또 주택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실제로는 오히려
새로운 매물이 약간 증가하긴 했지만 그래도 주택 소유주가 낮은 모기지 금리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역대 최저 수준에 가까운 매물만 나와서 이건 주택 가격 상승을 초래한다 말했고요. 그래서 지금 주택 시장에 진입하려는 바이어들, 특히 첫 주택 구입자들의 경우엔 이전에 봐오고 생각해왔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하겠고, 단독주택보단 좀 더 저렴한 그래도 콘도나 타운하우스를 고려해 볼 것을 권했습니다. 그리고 미국 다른 지역에 좀 더 저렴한 지역으로 이사를 가거나 아니면 좀 더 저렴한 외곽 쪽으로 빠지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여기 또 어려움이 뭐가 있냐면요. 다운 페이먼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월 페이먼을 내가 받는 월급으로 월 페이먼은 감당이 가능합니다. 아파트 값도 얼마나 비쌉니까? 근데 다운 페이먼이 있어야 집을 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미국 생활이 다운 페이먼트를 모을 만한, 저축을 할 만한 여력이 그렇게 없거든요. 아니 그것도 그렇고요. 네. 뭐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 보세요. 네. 좀 더 저렴한 곳으로 이사를 가거나 저렴한 외곽 지역으로 옮기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아니 집 이사 가기가 그렇게 쉽습니까? 맞아요. 아니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에 지금 저 일을 하고 있는데 네. 저렴한 곳을 찾아서 자꾸 떠나라면 어디로 가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그럼 뭐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 시간 1시간 2시간씩 해가지고 한쪽으로까지 나가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가스값은 어떻게? 그러니까 이 도대체 이런 분들이 하시는 말씀도 좀 답답하죠. 제가 보기엔 좀 웃겨요. 이거 참 책임 없이 하는 얘기가 아닌가. 그러니까요. 전 그런 생각이 네. 좀 들어요. 게다가요, 대도시 지역은요, 앞서 말한 연봉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하지 않아요? 물론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주 네. 더더욱 많은 연봉을 필요로 하는데요. 네. 미국에서 가장 비싼 시장인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는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서 1년에 40만 달러 이상을 벌어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1년에 40만 달러 나타났습니다. 네. 두 도시 모두 1년 전과 비교해서 거의 25%더 높은 연봉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산호세 외에 가장 높은 연봉을 필요로 하는 대도시 5곳도 모두 다 캘리포니아주에 있는 도시들인데요. 애나하임 30만 불, 평균 연봉이 네, 오클랜드 25만 불, 샌디에고 24만 1,000불, LA 23만 7천 불, 그리고 옥스나드 23만 3천 불 순이었습니다. 네. 지금 말한 이 캘리포니아 도시들 중에서 중간 주택 가격과 매달 중간 모기지 페이먼트 등이 얼마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떻게 돼요? 네, 우선 샌프란시스코는 중간 주택 가격이요. 148만 1,500달러입니다. 그렇게 한 달 중간 모기지 페이먼트는 1,108달러, 10,000달러를 넘었습니다. 한 달에 내는 페이먼이요? 네, 그렇게 중간 가격 주택을 장만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가장 높은 400만 4,332불 연봉이 필요했고, 이건 전년 대비 23.2%가 더 증가한 금액이었습니다. 이어 산호세는 중간 주택 가격 147만 5천 달러로 중간 모기지 페이먼트 1,057달러, 역시 10,000달러 이상에 달했고요. 이걸 감당하려면 연봉이 최소 400만 2,287불이 돼야 하는데 이건 전년 대비 24.8%, 거의 25%나 더 연봉이 높아졌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어떤 직장에 들어가면 연봉이 최소 40만 달러 이상을 벌 수 있을까요? 어떤 직종에 가면 될까요? 저는 그 차를 타고 가다가 이런 주택들을 보잖아요. 뭐 연봉이 40만 달러, 50만 달러가 돼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주택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많이 벌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기는 합니다. 저희 같은 소시민들은. 자, 북가주는 그렇다 그러고요. 남가주의 애나하임, 샌디에고, LA 이 지역은 어떻습니까? 네, 애나하임은 중간 주택 가격이 110만 달러로 중간 모기지 페이먼 7,500달러로 나왔습니다. 그렇게 연봉 30만 달러가 돼야 하는데 역시 전년 대비 무려 28.6%가 더 높아진 것입니다. 샌디에고 중간 주택 가격 88만 5천 달러. 이제야 100만 달러 밑으로 내려간 가격이 등장했는데요. 네. 중간 모기지 페이먼은 한 달에 6천 불, 1년 전보다 28.7%가 상승한 24만 1,372달러를 벌어야만 합니다. 다음은 LA입니다. LA는 중간 주택 가격이 87만 달러고 중간 모기지 페이먼은 5,932달러입니다. LA에서 주택을 구입해 이렇게 모기지를 갚아나가기 위해선 1년에 최소 23만 7,281달러를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오고요. 이건 1년 전보다 19.8%, 거의 20% 가까이 늘어난 금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택을 구입해서 감당하는 데 필요한 연봉이 가장 높았던 지역들은 캘리포니아주 대도시다. 이거는 이제 뭐 확실해졌는데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소득이 1년 사이에 가장 많이 올라야 했던 지역은 어디입니까? 네, 주택 구입과 감당을 위해 필요한 소득이 가장 많이 증가한 대도시는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그리고 뉴저지주 뉴욕이었습니다. 이곳에선 1년 전보다 33% 연봉이 높아졌어야 했는데요. 마이애미에선 한 달에 모기지 3,580불 감당하기 위해서 연봉 14만 3천 불이어야 하고요. 뉴욕은 모기지 거의 4,000달러를 감당하기 위해 1년에 약 16만 달러를 벌어야만 했습니다. 그럼 반대로 필요한 소득이 가장 적게 증가한 대도시는 어디입니까? 텍사스주 오스틴입니다. 오스틴에선 중간 주택 가격을 이제 구입해서 감당하려면 1년에 최소 12만 6천 달러 벌어야 하는데요. 1년 전에 비해선 8% 늘어난 수치로 전국에서 가장 적었던 상승폭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가장 적은 소득이 필요한 대도시는 러스트벨트 지역에 몰려 있었습니다. 최소 소득이 필요한 곳이 미시건주 디트로이트였습니다. 여기선 연봉 5만 2천 달러면 중간 가격 주택을 구입해서 모기지를 감당할 수 있고요. 네. 이어서 오하이오주 3개 대도시인 에크런과 데이턴, 클리브랜드,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알칸사즈 리틀 락이 연봉 6만 달러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아유, 오늘 이야기 듣다가 방송 끝 문 안 계신지 모르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경영 기자였습니다.